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자, 지난주 원유 재고 발표 기억하시죠? 일단 지난주에는 1,027만 배럴 증가로 나온 이후에 하락세를 더욱더 확대하는 시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어제장도 6% 넘는 급락과 함께 자, 오늘 전후로 원유 가격에 대해 상당 규슈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사우디 옹호 발언으로 인해서 감산에 대한 차질이 예상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원유 가격 자체가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발표된 APA 쪽에서는 154만 배럴의 감소로 나온 가운데 EA 쪽에서는 재고 감소가 재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주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다양하게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연말을 향해 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이 회담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지을 것인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듯 또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좀 트러블을 좀 나타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1시간 동안 어떤 속보들이 나오는지 또 전달을 드리고요. 또 증시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어려운 장인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또 속보와 함께 자세한 외신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인데요. 그렇다면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 신세계는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한 주 만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에 관한 관심사가 제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과연 저가 반등세와 묶여서 상승세를 오늘 어디까지 이어갈지 또 미국의 증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 오일이 상당 부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또 시황적인 부분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전략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주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 4천 명으로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10월 내구재 수주는 4.4%로 월가 예상치를 또 하회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수준으로 나온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발언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유가 하락은 큰 감세다. 사우디에 고맙지만 더 내려가야 한다라는 가격적인 부분을 더욱더 하방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언급이고 구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장 내외로 또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전일장도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소폭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을 흘러가고 있는데요. S&P 500은 2659.75포인트로 0.8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역시나 나스닥도 하락 마감이 됐고요. 현재는 S&P 500보다는 좀 탄력이 좀 큰데요. 1% 넘는 반등으로 6,600선을 다시 회복합니다. 6,609.75포인트로 1.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라팩스 같은 경우는 전일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의 강보합권으로 1.14 초반대 라인인 2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장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222달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또 강보합에서 유지가 되는데요. 1226.5달러 선으로 0.3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어제장에 정말 컸습니다. 어제 최저점이 53달러가 깨진 52.77달러까지 내려갔었던 상황이었고요. 어제의 종가는 53.39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가는 8%가 넘는 급락이었고요. 소폭 회복이 되면서 6%대에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1.89%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53달러 그리고 54달러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54.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전일장 오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거기에 유로 FX도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현재 유로는 소폭 반등하면서 1.1427 선 거래가 되는데요. 유럽의 이탈리아 예산안이 예산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유로존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통화와 그리고 각 시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소식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여느 때보다 증시 급락 상황뿐만 아니라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이 안전자산에 눈길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프랑과 엔화 그리고 금값이 11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국채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이제, 무역 회담을 이제 열흘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 계속해서 마지막 힘겨루기 하고 있다란 분석인데요. 한편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 불합리한 무역 관행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또 보고서를 통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레리 커돌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 무역 관련한 매우 자세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을 타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내년 미국의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무역전쟁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2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경기 둔화라는 최근의 이 추세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12개월 뒤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1년 전에 8%에서 최근 27%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증시 매도세가 끝나기 전에 다우지수가 23,000선 아래로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CNBC는요, 이 CFO 카운슬 소속 대상으로 분기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우지수가 27,000을 기록하기 전에 23,0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를 다루는 방식이 더 낫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CNBC가요, 지금 또 말씀드린 CFO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80%가 트럼프보다 파월 의장이 더욱더 경제를 다루는데 익숙하고 또 더욱더 능수능란하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더 낮은 금리를 보고 싶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판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CNBC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머는 주식을 당장 던져라. 즉 매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는 이미 늦었다라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러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 발언인데요.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대폭 늦출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을 올리고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계획이 수정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짐 크랜트의 발언입니다. 미국 연준이 예고한 것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준이 속도를 늦출 때 지표 의존적이고 또 성장에 대한 우려, 또 잠깐 뒤로 물러나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하면서 기다리겠다라면서 이런 식의 좀 발언과 언급 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소 요즘 연준 의사들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뉴욕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가 지난 10월 말 이후 3주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바클레이즈는 미국 증시가 내년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BC 보도인데요. 올해 말 S&P 500 지수가 3,000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내년 말의 전망치도 3,000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비롯해서 정부 지출 확대 효과가 사라지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UBS는 최근 나타난 증시의 하락세가 이런 대세 강세 흐름 속에 조정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경제 전망에 비해서 주가 낙폭이 과다하다는 것이 UBS의 판단입니다. 지금 증시가 성장과 무역 관련 리스크를 가격에 모두 반영했다면서 이 글로벌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역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02년부터 미국 증시에서 효력이 입증됐던 저가 매수 전략이 올해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0년에 걸친 강세장이 끝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 주간에 매수를 한다면 다음 주 일평균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17년 만에 이런 흐름이 깨지고 있다라면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가 지금 최근 공격적인 매도에도 주가가 여전히 비싸다라면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증시는 아직 패닉 시점, 패닉 저점이죠. 패닉 로우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 하락에도 채권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 만큼 주식시장은 디플레이션식 약세장은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는 여전히 과매수 상태라고 역시 덧붙였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내년 현금을 들리고 주식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때를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내다보라고 고객들에게 강조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의 발언인데요. 현재 시장이 엉망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조언을 냈습니다. 만약 시장의 매도세가 지속하고 또 심화가 되면 시장이 진정될 때 엄청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하락이 이제는 미국의 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마켓워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5일 이슈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편 API, 미국의 원유 재고가 1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락 이후 또 소폭 반등했다.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언급드리면서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기술주와 유통주 부진과 유가 폭락의 증시 역시나 폭락세 이어간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어제장 폭락을 이어갔었던 오일입니다. 1월물이고요. 트럼프의 카슈크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우디를 옹호하는 소식에 유가가 다시 한번 폭락이 됐고 현재 부근에 있어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1.67%의 반등선으로 54.2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장에도 현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틀 2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S&P가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2.23% 하락이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7%의 하락으로 2%대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다시 1% 정도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터님 또 업을 들어주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그 S&P 기준으로 오늘의 맥점은 2650라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실제로도 좀 짧은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었는데요. 2651라인에 S&P 매수를 진입했었습니다. 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짧게 수익 청산하고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가 반등세의 세력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상하방에 모두가 열려있는 폭이지만 좀 애플에 대해서도 좀 반대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의 생산량 감소가 알려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내려가면서 미증시를 하락으로 견인했지만, 반대로서 고가 매도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이 언젠가 이것이 다시 상쇄되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애플은 세계 시총 1위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1차 도달 고점을 나스닥 기준으로 6,600으로 잡았었는데요. 2차 도달 상승 지점을 6,650으로 보고 있고, 또 S&P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더라도 2,650라인을 지지한다면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P는 2,650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나스닥은 일단 상승 시에는 6,65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을 말씀해드렸는데요. 일단 S&P 500이 현재는 2,659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2,650선은 현재 부근에서 좀 지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선에서는 좀 안착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현재 부근에서 매수로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본장 개장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본장 개장을 하시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매수를 진입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를 진입하신다면 2656라인에 손절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흐름상 한번 눌림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50라인 지지 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나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본장 개장 후에는 위아래로 휩소의 좀 횡보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15분 정도 기다리고 진입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지만 마스터님 말씀대로 지금 개장이 이제 14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개장 이후에 또 변동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신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횡보로 위아래 또 휩쇼라든지 다양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장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6,650선에 대해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는데 현재는 6,611.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역시나 개장 후에 마스터님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나연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지금 CNBC 기사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장 이후에는 또 상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추가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술주가 다시 좀 반등을 이어가면서 최근에 증시 급락세에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과매도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 증시 분석을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기술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전이지만 페이스북 주가가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외 아마존, 넷플릭스도 2% 넘는, 애플과 알파벳도 각각 1.3%, 1.2% 정도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다. 일명 빵주들이 좀 이미 개장 전이지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언급이 돼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의 우려로 지금 말씀드린 매도세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나와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마켓워치 기사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휴장 및 또 금요일 조기 폐장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의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미국의 강한 이런 내수 경기 상황은 해외의 무역 파트너들 상황 혹은 이런 무역 전쟁의 이슈들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미국의 내수 경기 상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이런 매파 기조 부분이 시장을 짓누르는 장애 요소이자 시장 변동성의 요인이다라고 연준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G20 회동을 거의 열흘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무역 관행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지식 재산권, 뭐 이와 관련된 행동 정책 관행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수정되지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미국의 지식재산권 절취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또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또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EU 등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동맹국들을 언급한 것은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개장 후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지수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질문으로 좀 접수가 되는데요. 문자 질문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944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시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전 저점 이탈 시 매도로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지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지수가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그 부분을 모두 좀 반납하는 일단 10월 말부터 시작됐었던 이 좀 짧은 랠리를 모두 좀 반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분이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신 건지. 네. 네, S&P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딱히 질문을 하실 때 지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일단 나스닥을 중심으로 그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전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하방 낙폭이 지금 예측이 좀 불허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제 저점이 어느 부분이냐 어떤 시장 회원분께서 질문하셨는데 6,440 라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낙폭이 6,449.50 라인까지 낙폭이 있었는데요. 금요일 아마 이 낙폭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하방 추세는 6,335 라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하단이 이탈된 상황이 아니고 어제보다는 지금 전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예측하시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상승분을 좀 최근에 많이 또 반납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여기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쏟아질 것이다, 하방 쪽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섣부른 판단을 좀 지양하시고 보셔야 현재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섣부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승 쪽으로 오늘 또 의견을 주셨고 아직 전저점 이탈 시 또 매도 적으로 좀 가세하는 게 더욱더 좋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좀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개장 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또 받아볼게요. 끝자리 1523님의 질문이고요. 국내 선물 질문도 주셨어요. 국내 선물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좀 힘을 좀 냈지만 그래도 또 하락 마감이 됐는데 선물 지수 먼저 좀 살펴보고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8.5선으로 역시나 좀 하방으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선물은? 네, 오늘 아침에도 주식을 이제 리딩하면서 봤었는데요.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갭 하락 2655.50 라인에 이제 갭 하락을 시작했는데 갭 하락 몇 구개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 후강 장세가 오늘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나 장 후방 막판에는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미증시를 좀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애플에 대한 생산량 감소에 의해서 여러 차례 지금 며칠 새 하방 압력이 나왔지만 이것이 저는 조금 마지막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 이벤트가 지금 G20도 남아있고 연준에 지금
뭐 비둘기적인 스탠스냐 매파적인 스탠스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방향성은 연준에서 조금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 상황과 국내 선물 상황은 또 코스피 200까지 살펴봤을 때 내일은 조금 갭 상승이 나와서 274라인까지 올라가는 좀 초강세장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68라인이기 때문에 270라인 초반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270라인을 돌파하면 274라인까지 내일 좀 초강세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또 국내 주식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 구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 동안 주식장을 살펴보면 수익이 이렇게 나와서 지수가 올라가는 기간은 2달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그 시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G20까지 또 G20이 끝나고 12월 초 중반까지가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좀 관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마스터님 말씀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지금이 또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또 덧붙여 주셨는데요. 2700 지수가 좀 안착이 된다면은 274라인까지도 매수적으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매수적인 관점 말씀을 도와드렸고 월요일장과 화요일장도 그랬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와 좀 맞물려서 큰 폭의 급락으로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수 개장 상황도 살펴보시고 매수에 대한 관점도 내일 국내 증시로 또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급락세가 많은 분들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가 넘었었고 종가는 6%가 넘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2%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지수도 업이고 오일도 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어젠가요? 네, 어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방 낙폭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수 비율을 좀 봤었고 기사도 그렇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 유스 한방과 사우디 또 오늘 이어진 러시아 장관까지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감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내포하면서 어제 굉장히 가파른 낙폭이 좀 나왔었는데 53불이 무너지는 초매도 장세가 연출됐었는데 오늘은 좀 매수 비율을 본 이유는 이거에 대한 스탠스가 지금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50불이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하방 낙폭을 예측하기가 좀 힘든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와 더불어서 더더욱이나 오늘 지금 원유 재고 발표까지. 근데 아침에 API 재고 지수를 봤을 때 좀 증산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 재고량도 조금 감소해서 상방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분명히 맥점은 있습니다. 오늘 54.80 라인까지를 지금 고점으로 봤었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한 3번 정도 진입했는데 결국은 2번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좀 시원하게 복수를 했었는데요. 54.80이 만약에 넘어가고 좀 안착하게 된다면 오늘 55불이 넘어가는 좀 초강세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물론 전제 조건은 원유 재고가 감소로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물론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정말 급락 이렇게 원웨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또 정신을 좀 가다듬고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API 쪽에서는 오랜만에 일단 재고 감소로 확인이 된 상황 속에서 EI 쪽의 재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반등 재고 감소로 EI 쪽에서도 역시나 또 확인이 함께 되고 그때 54달러에 대한 54.80달러에 대해서 좀 안착할 시에 55달러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상승에 대한 뷰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EI 쪽에서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지금 154만 배럴의 감소로 확인됐고요. EI 쪽에서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측치는 250만 배럴이고요. 지난주에는 1027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EI 쪽에서는 예측이 재고 증가로 250만 배럴 정도의 재고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일장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소식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일 관련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상 외에 좀 원유 재고 하락이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3달러 회복을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뭐 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API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150만 배럴 감소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 우려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언급이 돼 있고요. 또 이제 페트로메트릭스라는 곳에서는 어제 지나친 급락에서 회복 중이다라면서 지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이 지금 재고 하락의 이 부분이 사실 그 양이 아주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하루 100만 배럴에서 한 140만 배럴 정도 사이에서 이 감산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이제 공급 우려에서 몇 개월 만에 이제는 과잉 공급 이슈로 선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또 다른 기관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사우디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과 또 오일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 속에서 앞으로 이제 공급 우려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 오일 부분에도 가격 부분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분 오늘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지금 이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왕세자 개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또 어떠한 이제 제재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트위터를 보면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Great. 너무 좋다. 그리고 이는 감면 부분과 거의 비슷한 효과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우디에게 고맙지만 let's go lower. 더 낮아져야만 한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마켓워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외신들 쪽에서도 유가가 이제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이 셰일 산업의 자본 지출 감소로 인한 이런 부분이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보는 혜택보다 더 커져서 이제 유가가 낮아질수록 미국 경제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부분이 좀 주요하게 지금 메인 이슈인데요. 뭐 그 외에 뭐 소소한 이유들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셰일 오일과 관련한 비용 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정리해서 도와드리고요. 이후 개장 소식도 추가적으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한 소식까지 외신 소식 들어봤고요. 이제 개장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이제 막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되나요? 자, 지금 일단 S&P 500 지수는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아직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S&P도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나스닥이 1% 넘는 강한 탄력으로 먼저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S&P 500도 0.61%의 상승으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아직 다우존스에 대한 부분은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선물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 일단 개장 이후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0.81%의 탄력 보여줍니다. 2658.50포인트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는 강한 상승세로 1.37%의 상승입니다. 6612.7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살펴드렸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포인트, 118포인트가 넘는 지금 상승 출발로 0.48%의 상승 출발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는 급등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마선님 말씀처럼 일단 상승 출발한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 말씀해드렸던 그 기준선을 넘어간다면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네, 여력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S&P는 실질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상승세가 좀 가파를 것 같고요. 네, 2680선까지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미증시가 결국은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팡해 주식도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뒷받침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금일은 아무래도 오전부터 흐름을 좀 살펴봤지만 저가 매수의 유입과 더불어서 좀 저가
베팅을 하는 이런 흐름이 기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애플에 대한 생산력 감소가 곧바로 바로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하지만 오늘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S&P도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일단 기술주라든지 이 기업의 주식이 좀 떨어졌을 때 주요 종목들로는 저가 매수세가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후 전망이 좀 좋지 않고 부정적일지언정 저가 매수세로 조금씩 들어오는 유동성이 오늘의 지수의 상승을 좀 뒷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지금 1.84%의 상승이고 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가 일단 5% 넘는 강한 반등과 그리고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종목들이 모두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4% 넘는 급등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2% 가까운 급등 출발을 하면서 지수 나스닥이 1% 넘는 급등 출발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역시도 상승 여력이 지금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모든 주요 기업들이 나스닥 지수를 좀 뒷받침해주면서 현재 1% 넘는 급등을 좀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개장한 지 3분이 지났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개장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다우가 지금 100포인트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큰 매도세에서 상승 방향을 향해 가면서 오늘 기술주가 이에 대해 상승 견인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1%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도 각각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1.3%, 1.2% 각각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빵주가 오늘 좋은 소식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 최고치에서 지금 급락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서서히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한편 이제 UBS 측에서는요. 기술주들이 최근에 이런 약세장의 주요 영향적인 요인이다. 라고 기술주의 이야기를 주요하게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약세는 지금 IT 부분의 이러한 둔화, IT 부분의 이 소비 둔화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이제 강건해질 것이다.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라면서 그 전반적인 기술주에 대한 주요한 이런 메이저 기업들은 탄탄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유럽 지수 지금 스톡스 지수 역시 좀 상승세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이 돼 있고요. 또 역시 이제 미국 증시 상황에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까 이제 S&P 이슈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또 이제 개장을 한 만큼 추가적인 상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좀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현재 오늘장은 또 탄력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11시 35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지수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개장한 지 5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시세 먼저 좀 점검을 해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개장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실까요? 개장한 이후에 상승 출발했었던 본장과 마찬가지로 선물시장 쪽에서도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2660.25포인트로 0.87%의 상승세고요. 나스닥도 지금 더욱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6630포인트까지 돌파합니다. 1.67%의 강한 탄력으로 6629.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는 전일장 크게 좀 하락한 이후에 소폭 반등하면서 0.34% 상승세 유지됩니다. 1.1428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앞선 소식에서는 지수에 대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과 함께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들이 좀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 오늘 골드가 0.47% 상승하면서 1227달러까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올라와 줍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올라가는데요. 54.59달러, 6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2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이 54.80달러 선에 안착이 된다면 55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여력, 다시 한번 좀 전략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크루드 오일은 54.59달러로 2.2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개장한 이후에 지수에 대해서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수와 오일 모두 좀 오늘은 어려웠었던 장이잖아요, 마스터님. 그런데 개장 전부터 좋은 전략을 먼저 말씀해드려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일, 특히 오일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어제 저도 실질적으로 너무 낙폭이 많이 나와서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유스에 아무리 살고 파생상품 바닥에 유스에 죽는다지만 이렇게 6%대 뭐 정치인들 한마디에 이렇게 낙폭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오늘은 결국은 오일의 상승세보다는 나스닥과 S&P가 좀 상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견해를 좀 갖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다르게 애플에 관해서도 저는 이제는 좀 끌어올릴 시기가 왔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S&P 에너지 섹터주가 오일도 좀 견인하고 오일도 S&P 섹터주를 견인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일장의 지수에 대한 하락이 조금 더 추가가 된 이유가 오일의 이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도 마스터님 말씀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에 좀 속한 기업들이 또 유가에 관련이 많은 기업들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의 애플에 대한 부분은 또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하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하지만 이 시점에 또 마스터님은 이제 또 여기서 저가 매수로 조금씩 반등과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S&P와 나스닥 모두 오늘장에는 지금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또는 가격대가 지지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장이 좀 어려운 만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들을 많이 접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문자 질문 계속해서 봅니다. 끝자리 5414님의 질문이고요.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보이진 않습니다. 마스터님, 선경지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달러 인덱스 질문 주셨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97라인과 96라인 후반대에서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갈 듯 또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여전히 강달러는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 96.505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렵네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지금 좀 켜놨는데요. 네.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오늘까지도 뭐 강세장입니다, 여전히. 네, 달러 인덱스는 누가 봐도 상승의 지금 신호를 나타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상품들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달러도 거래가 되는데요. 네, 올라가게 되면 눌림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그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월봉상 고점을 좀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지금 상승을 이어가다가 97.530에 상당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달의 기술적 흐름을 좀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음봉이고 매도세가 좀 더 강한 연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G20과 맞물려서 트럼프의 말씀드린 극적인 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좀 내려올 것으로 판단드렸고, 오늘 지금 달러 인덱스의 맥점은 96.570 라인입니다. 96.570 라인이 강하게 돌파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오늘 지표 발표가 24시까지 아주 촘촘하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또 12시 반에 또 원유 재고 발표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엉키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96.570을 맥점에 두고 상방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지금
반대되는 통화 상품이나 골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골드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연결된 질문을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이 바로 골드예요. 끝자리 7559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이 그렇다면 골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릴 때 골드가 오늘장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어요. 뭐 들어보니까 이 달러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실제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수? 네네. 네, 뭐 서경의 샘플러스 회원들도 모두 다 들고 계시고요. 오늘 1224.2 라인에 진입을 한 상태고 성상 가격은 1229 라인을 드렸습니다. 네, 엉덩이 힘 팍 주고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상황이 있고, 네.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하방 압력이 내려가면서 골드는 결국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1230라인까지 상승폭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서서 좀 1229에 청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1230라인에 안착을 한다면 더더욱 골드는 연말까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세를 더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엔 1227.8달러 선으로 0.47이고요. 지금의 고점입니다. 지금의 가격이 현재 오늘 일봉상으로의 고점인데, 마스터님은 1224에 들어가셔서 1229까지 목표가를 좀 버티자라고 좀 보셨다라고 했는데, 좀 그 결과도 궁금하고요. 지금 계속 고점 높이고 있으니까 오늘 딱 골드 타이밍은 맞았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또 보내주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었잖아요. 네, 지금은 네.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된 그쵸. 상태고요. 미국 네. 장도 개장했고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고점 매도 전략을 편다. 이것은 좀 온당치가 않은 오늘 진입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늦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자리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방향은 매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까지는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장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크루드 오일이 폭락을 한 상황 가운데 이 전부터 다른 상품이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천연가스 오늘장의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들어온 상담 내용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천연가스는 2.30% 상승으로 4.62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11월 14일부터인가요? 지금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데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해외 선물 차트인가라고 정말 네 의아한 차트예요. 급등주의 차트 아닙니까, 마스님? 네. 정말 네. 매매를 하면서 네. 뭐 솔직히 주식과 뭐 해외선물 파생상품 뭐 ETF 네. 다 통틀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나온 건 1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네, 솔직히 네. 20% 가깝게 내추럴 가스가 올라간다는 게 참 보기 드문 상황인데요. 네. 네, 쌍봉이 형성되면서 매도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매도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매도를 진입했던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걸리는 부분은 새벽 2시에 지금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굳이 지금 진입을 하셔야 되겠다 하면 손절폭을 좀 잡으셔야 되고 손절이 굉장히 길게 타이트하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천연가스의 진폭은 거의 150틱 가까이의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진입하시려면 4,570라인이 무너져야지 하방 낙폭이 더 진행될 수 있고 일단 1차적으로 하방 낙폭이 4,480까지는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론적인 겁니다. 4,570라인이 무너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진입하셨다고 하신다면 4,700라인에는 매도를 타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질문이 남자의 상품 천연가스를 장기로 매수 봐서 인생 역전 노리고 싶다고 문자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금 위험한 매수는 구간이지 않나. 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듯이 주식 차트를 하듯이 이평선과 추세선을 해외 선물 차트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100% 장담드리는데 실패로 분명 귀결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해외 선물은 엄연히 틀립니다. 꼭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최근에 정말 상품적으로는 좀 핫한 이슈였고요. 앞서서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시간대가 줄줄이 정말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4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원유 재고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량도 새벽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후로는 쉽사리 또 매매를 하시는 건 좀 지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런 빅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 좀 차근차근 좀 보시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좀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적인 측면 4.7 라인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매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자리 1102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구리 매수 진입 대기 중인데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구리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구리 차트 함께 보시면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12월물이고요. 1.34%의 상승이고요. 2.7950선입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는 바닥권, 이제 좀 작은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올라온 이후에 상단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매수 진입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구리 질문하신 분은 매번 동일한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고, 하지만 28,000 라인에 지금 2.8000 라인에 지금 저는 시가 라인이 지금 강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8,000 라인을 좀 넘어가든지 진입 아까 하셨으려면 지금 좀 맥점을 드리자면 27,665 라인. 네, 전일 종가 라인 언저리에서 쌍바닥의 형성섰을 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잡으셨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지금은 아무래도 전일 시가 저항을 좀 28,000 라인에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 예약을 펼치셔서 28,000 라인에 돌파하는 흐름을 하시든지 아니면 눌림을 27,800까지 기다리셨다가 전일 종가 라인을 손절로 잡고 진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구리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12시 30분, 이제 넘어가는 12시 30분에는 재고 발표가 있고, 또 새벽 2시에 있어서는 또 천연가스 재고량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아쉽게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또 절제마스터님의 무료 톡방 이용하시면은 구체적인 전략도 계속해서 함께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요. 절제마스터라고 검색을 하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천연가스로 집을 바꾸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 역전하고 싶으시다. 천연가스로 집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꼭 반대되는 경우를 꼭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자본금과 여력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성을 한번 경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만큼 또 그만큼 잃을 수 있는 시장임을 항상 또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유의하셔서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박나래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들어봅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두둔하고 나선 발언이 아무래도 유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터키 측에서는 이 수사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면서 공식적인 국제 수사를 공조적으로 요청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 지금 이 가스쿠지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좀 불협화음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또 그에 대해서 사우디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지지 발언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유가에도 또 영향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의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